네, 영등포갑 최현일 의원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핵심은 단순 명료합니다. 대량의 마약이 입국 심사와 세관을 버젓이 통과해 국내로 반입 유통이 되어 적발됐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첫째, 경찰청장에게 수사 성과를 직보하고 칭찬까지 받았던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돌연 용산을 언급하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둘째, 서울경찰청은 세관 내용을 빼라며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브리핑을 연기하고 사건 이첩까지 지시했습니다. 셋째, 지휘 권한도 없는 조병로 경무관이 수사 담당자에게 세관을 언급하며 압력을 넣었습니다. 넷째, 관세청은 수사 담당자를 직접 찾아오고 수차례 전화까지 하면서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경찰의 형사사법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된 겁니다. 명백한 수사 예합이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김찬수 행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작년에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계셨습니까? 7월 말부터 6개월 계셨죠? 그렇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근무하고 보통 이제 이전하는데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에 가셨어요? 의원님, 저는 지방서장도 6개월만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과거에 박근혜 정권 말기 2017년도에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2번이나 근무했네요. 이번이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청와대와 대통령실에 2번이나 있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이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권력의 핵심, 대통령 핵심 측근의 생각과 의중,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의 메커니즘을 어느 누구보다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핵심 인사들과도 긴밀한 소통, 친분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 비서관실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치안비서관실 그런 역할인가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파견 나갔으니까 경찰에서 취합된 정보, 현안, 수사 상황을 넘겨받아서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 아닌가요? 의원님, 제 업무하고 무관한 업무입니다. 네. 아마 경찰청과 대통령실과의 중간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아까 그 용해인 의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작년 영등포 경찰서장으로서 마약 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윗선에 보고하고 칭찬까지 받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변해서 본인 관할의 최대 성과인 마약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급기야 브리핑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의원님, 전혀 사실 무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은 작년에 영등포 경찰서장 당시에 관할 부서에서 마약 수사 큰 성과를 내니까 8월 26일에 수사팀 확대를 지시하고 9월 11일에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과 9월 13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수사 상황을 상세하게 문자로 보고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조직 총책 및 조직원 검거 진행. 지난 1월 27일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공항 입국 단계에서 무사 통과한 정황 확인, 관련 수사 병행 맞죠? 맞습니다. 예. 그때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주 훌륭하다고 극찬하면서 성과를 대내적으로 알리라고 격려하는 답장까지 보냈습니다. 그때 증인은 상당히 고무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상황 보고를 한 걸 알고 있는데 누구에게 보고를 했나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2번이나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이제 근무할 정도로 정무적 감각이 좋고 또 본인이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가장 큰 마약 수사 성과를 냈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최대 관심사인 마약 수사 현안이고 당연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또 본인의 성과로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 경찰서장 6개월 만에 또 대통령실로 옮길 정도로 대통령실과 친분도 있고 그쪽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누구나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제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용산이랄지 대통령실에 외압이랄지 부탁을 받았다면 소위 말해서 저 브리핑 연기 지시뿐만 아니라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영등포의 네, 당시 증인- 형사 이과장을 발령시키고 증인-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고 증인-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수사를 독려하고 홍보하고 수사의 치적을 본인이 스스로 내세우다가 9월 20일 날 일정이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그날 9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국회 앞에서 큰 집회가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때 노란 봉투법 관련 금속 노조 집회. 수천 명의 인원이 국회 앞에서 1박 2일로 노숙 집회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국회 경비대에서 현장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8시 45분에 7시 33분에 보도자료를 보내라. 백현웅 경정에게. 그리고 45분에 브리핑 취소할 수 없냐. 그리고 9시 3분에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브리핑 연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22일에서 10월 초로 연기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제가 판단하건대 당시 백혜룡 과장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았고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저 증인 백현웅 경정님 잠깐 나와주세요. 지금 저 김찬수 소장이 계속 그걸 부인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어땠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찬수 소장입니다.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9월 11일 날 세관 연루 사실이 나왔을 때 저에게 구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걸 보고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부장한테 서울청 수사부장에게 먼저 문자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청장에게 문자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고 9월 13일에는 경찰청장님까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김찬수 소장은 전담팀을 배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꾸리라고 지시했고 본인이 모든 명령을 하달했고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수행을 했는데 조직원들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꼽은 사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청의 최형욱 마약계장님 계시나요?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10월 4일 날 백혜룡 경정이 먼저 연락을 해와서 수사 보고 들어가겠다고 요청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저 백혜룡 경정님, 그날 10월 4일 날 그날은 인천공항 압수수색이 있었죠? 네, 10월 4일 날은 인천공항에 세관신고서 압수수색을 그래서 그러면은 갔습니다. 백현우 경정님이 인천공항 압수수색하는 날 서울청에 들어가서 보고하고 가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압수물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10월 4일 날 네. 경정님이 아까 마약계장님이 말씀이 그날 연락이 먼저 와서 수사 보고 들어가겠다고 했다는 말은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죠. 그때 잠깐만 얘기하시면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 직원한테 서울청에서 전화 와가지고 폭력계장한테 전화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틀리다는 거죠.
그 세관 내용을 끊고 가자, 보도자료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서울청이지 제가 아닙니다. 저 마약 계장님, 그날 그러면 10월 4일 날은 이제 그 백현우 경장이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그 먼저 연락을 해서 10월 5일 날 들어와서 수사 보고 자료, 첫 보고 자료 그거를 수정하고 그렇게 내용을 진행한 건가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10월 4일날 연락이 와서 연락이 와서요? 중요한 사건이고 지금 규모가 커져 있으니 행사과장을 직접 뵙고 보고를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행사과장님께 의사를 여쭤보니까 행사과장님도 뭐 편하시 또 오시라고 해라 해서 다시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백희로 관장이 온 겁니다. 와서 그때는 아직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할지 그런 내용도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보도자료를 가지고 올지 사건 보고서를 가지고 올지 진행 방향을 가지고 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그 만나가지고 어떤 걸 했나요? 그러면 세관 관련 내용들 다 삭제하고 뭐 했나요? 그 회의 때 10월 5일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회의에 네. 백 과장님이 보도자료를 가져왔는데 예. 보도자료에 그러니까 입국 과정 세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아까도 뭐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향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도자료에 몸에 칭칭 감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가 나가는 거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그 김찬수 증인 잠깐 나와 보실래요? 네. 그 오전 질의에서 9월 20일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가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고 부적절하다. 국수본 보고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기 국수본 보고 관련해서 백효룡 증인 같은 경우는 1시에 서울청에 보고하고 3시에 본청에 보고가 되었냐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보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백 과장의 주장일 뿐이고요. 본청에는 그 수본 기능에 보고되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백효룡 경장님은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서울청 수사부에서 문서 보고를 받으면 즉시 국수본에 보냅니다. 그게 상식이고요.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국수본에서 벌써부터 외압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 한 번만 더 나오실래요? 좀 계속 계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용 부실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내용을 더 넣으라는 의미였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 네, 하듯이 미립국 정황이 너무 구체적으로 일시 방법까지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보란 듯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브리핑을 한다는 건 납득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수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수사를 후에 하자고 했지 브리핑 자체를 다시 제가 한번 멈추는 건 그러면 아닙니다. 또 시기 문제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굳이 22일 날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 20일 날 저녁 집회가 상당히 큰 집회가 있어가지고 경찰서장으로서 상당히 그게 이제 비상 상황인데 굳이 9시, 7시, 8시에 두세 번 통화를 하고 결국 이제 그 한밤중에 기자들한테 연기 연락을 한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게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에 그 백경정을 만나서 그 다음날 오전에 해도 됐을 문제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저녁에 한밤중에 그것도 왜 그렇죠? 의원님, 저는 책임감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임했고요. 당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판단의 배경이 작용했었습니다. 특히 언론과의 약속을 중요하다고 신뢰 문제를 말한 것보다 오히려 인권 문제랄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더 중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은 기 말씀드린 대로 국내 총책 검거시까지 엠바고가 유지됐던 사안이고요. 당초 10월 10일 브리핑 전에 백 과장이 제가 보냈던 10월 9일 날 기자들의 사전 질의서에도 왜 당초 국내 총책 검거시까지 엠바고를 유예했는데 갑자기 브리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의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언론과의 신뢰 문제는 자체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백효룡 경장님, 네. 그동안은 그 필리폰 74kg 역대급 마약 수사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 외롭게 지금 싸우고 계세요. 제가 본 이제 백경정님은 소신 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또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정의감 있게 지금까지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함께 수사했던 팀원들이 지금 3명이 지금 뒤에 있는데 그 팀원들께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중한 청문회장에 우리 직원들까지 오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고생하고 저도 청문회 나오기 전에 잠을 못 이룹니다. 떨려서 긴장돼서 얼마나 긴장이 되시고 그럴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었고요.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동참해달라고 요청은 못하겠지만 그때 있었던 일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백경정께서는 그 고생했던 그 직원들의 그 특진도 챙기려다가 그런 부분도 잘 안 되고 또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또 밤샘 조사 또 여러 가지 또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압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수사도 진척이 안 되고 또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 청문회 때 많은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장형태 증인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예. 지금 그동안에 어떤 업무를 하셨죠? 예, 저 영등포경찰서에서 형사지원팀 형사 이과 서무 그러면 업무 있습니다. 백경정님과 얼마나 함께 근무했나요? 1년 반 했습니다. 백경정님은 어떤 분인가요? 소신이 있으시고 수사에 진심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직원들을 듭니다. 보호하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죠? 소신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증인은 용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통화하거나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경정님 통해서 어떻게 들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과장님 회의석상이나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되게 수사가 좌초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과장님 힘들어하셨습니다. 백경정님의 진술에 대해서 우리 장영태 증인님은 신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부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할 그런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과장님이 많이 힘들어하셨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